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타이거 우즈의 사고 소식에 현대자동차의 GV80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 전면부가 완파되는 큰 사고가 났지만 우즈의 생명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일간 데일리 메일은 타이거 우즈의 생명을 구한 5만 달러짜리 럭셔리 SUV라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실었는데요. 데일리 메일은 럭셔리 SUV가 거의 확실한 죽음에서 그를 구했다. 타이거 우즈는 병실에서 깨어나 회복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의 우수한 안전 기능을 칭찬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거 우즈가 끔찍한 충돌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GV80의 안전에 대한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해외 언론들은 GV80 때문에 타이거 우즈가 행운의 생환을 했다라는 기사를 내며 GV80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대자동차가 뜻밖의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의 사고였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타이거 우즈는 23일 오전 LA 카운티에서 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중앙분리대와 도로 표지판 2개를 들이받고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진 우즈의 차량은 도로에서 30야드 떨어진 약 6m 아래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인터뷰가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고에서 살았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백이 작동했고 차량 캐빈룸은 상대적으로 멀쩡한데 이게 그를 살렸을 거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큰 사고였지만 대부분의 충격이 차 전면부에서 흡수해 차량이 굴렀지만 캐빈룸 안은 상대적으로 멀쩡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탑승자에게 더 큰 사고를 만들지 않은 것 같다고 인터뷰했습니다. GV80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단 첫 SUV로 편의와 안전 사양이 대거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런데 GV80이 살렸다는 주장과 반대로 GV80의 결함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GM의 브랜드를 언급하며 뷰익을 탔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해 자동차 브랜드 국적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갖가지 억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새 모델이 막 나온 만큼 차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경위와 타이거 우즈의 운전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함 이야기는 꺼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가파른 내리막길이었다고 합니다. 제한 속도는 45마일, 시속 72km 정도 됩니다. 경찰은 우즈가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이곳은 속도 위반이 잦은 구간으로 유명한 곳으로 많게는 80마일, 시속 128km로 과속하다 적발되는 곳입니다. 스포츠 스타인 우즈는 평소 당연히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무거운 SUV를 타고 내리막 커브길에서 스포츠카처럼 몰다가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 운전 습관대로 차를 몰았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실제 우즈는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포르쉐 카레라 GT,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메르세데스 S650을 비롯해 수많은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SUV 차량을 운전하다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로 재활 클리닉을 받아야 했고 5개월간 골프 대회에 복귀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GV80의 결함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GV80은 충돌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네시스 GV80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된 자동차 안전도 평가 충돌 안전성 부문에서 60점 만점에 60점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란 자동차 충돌 시험을 통해 자동차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GV80은 안전도 종합평가 결과 1등급을 받았는데요. 사고 예방 안전성 부문에서도 20점 만점에 18.57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행자 안정성 부문은 20점 만점에 13.94점을 기록하며 오히려 운전자보다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전자에게 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간에는 타이거 우즈가 타던 GV80이 수출용이 아니라 국내에 출시된 내수용이었어도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확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GV80의 경우 수출용과 내수용 모두 전량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물량도 국내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수출국의 법률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네시스 GV80은 현대차 최상위급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정의선 부회장이 수출용과 내수용에서 안전 관련 사양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사고 시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외신들은 특히 에어백이 제때 터진 점에 주목했는데요. 실제 LA 경찰은 이번 차량 전복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지만 안전벨트 착용과 자동차 내부의 10개의 에어백이 우즈를 살리는 데 공헌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메일도 외관이 많이 손상됐지만 내부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고 에어백이 우주를 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GV80에는 에어백 10개와 운전자가 졸면 경보를 울리는 운전자 주의 경보 시스템, 장애물과 충돌을 막는 회피 조향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등의 안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최근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본 에어백 회사와 크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교통안전국은 일본의 마쓰다가 다카타사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마쓰다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생산된 B시리즈 픽업 트럭 5,800대를 리콜해야 합니다. 이들 차량에 장착된 일본 다카타사 에어백은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내부 부품 금속 파편이 운전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제로 미국의 18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400건 이상의 부상 사례가 보고될 정도로 안전성이 최악입니다. 다카타는 1933년 일본 시가현에서 낙하산 구명줄과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요. 1960년대부터 일본 자동차 업체에 안전벨트를 공급하는 회사로 업종을 전환하고 에어백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로 안전벨트를 테스트하기 위한 충격 시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생산된 에어백 제품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에어백 전개 시 금속 파편이 튀고 탑승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폭발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타카타의 에어백 결함은 자연스레 일본 자동차 업계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타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을 전부 리콜하면서 토요타, 닛산 등이 에어백 결함으로 시행한 리콜 건수가 2014년에만 사상 최대인 995만 대에 달했습니다. 처음 보고된 에어백 폭발 사고는 2004년 타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혼다 어코드의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타카타는 일반적인 사고라고 둘러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타카타의 에어백이 죄다 폭발하기 시작한 이유는 상업용 폭약에 사용되는 물질을 에어백 분사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 기존 에어백 분사제로 사용하던 테트라졸 대신 질산 암모늄을 대체 물질로 교체했는데 이 물질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을 이용하면 분사제의 비용을 10분의 1로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장점이 큰 대체 물질이었습니다. 결국 원가 절감에 대한 욕심이 과했던 것입니다. 폭탄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을 비용이 싸다고 에어백에 사용했으니 파산은 당연한 결과겠죠. 비슷한 시기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차량의 에어백이 목숨을 구한 반면 일본의 에어백은 파산 이후에도 리콜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현대차는 새로 출시한 아이오닉5의 사전 계약도 대박이 났습니다. 사전 계약 첫날 약 2만 5천 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 올해 연간 판매 목표에 육박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출시한 역대 모든 모델의 사전 계약 첫날 기록을 갈아치우는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편 타이거 우즈의 재기는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다시 걸을 수 있기까지 몇 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회복 속도가 빨라도 6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면서 허리 수술 이력까지 있어 다시 골프 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운동선수였고 재활 경험도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가 성공적인 재활을 통해 다시 한번 필드 위에서 활약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